3세기 초의 백제인 무덤이었다. 여기서 구슬 목걸이와 금 귀고리가 나온 것이다. 백제인의 귀고리는 아름다웠다. 얇은 금박을 나선형으로 올린 세환식 귀고리다. 귀고리와 함께 출토된 유물로 보아 이 귀고리의 주인은 남자로 추정됐다. 무기류가 다량으로 발굴된 것이다. 더구나 권력을 상징하는 큰 칼이 세 자루나 나와 지배계층의 남성일 가능성이 컸다. 금귀걸이와 함께 긴 철검 그리고 철제 무기류들이 다량으로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피장자의 계급은 상위계층, 지배계층의 것이 될 것 같고 그 피장자는 남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환식 금 귀고리를 한 3세기 초의 백제 남성. 이 남성이 착용한 아름다운 금 귀고리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남자 귀고리 1호다. 이것은 김포에서 출토된 백제인의 금제 귀고리고요. 이것은 은평뉴타운 개발지에서 출토된 은제 귀고리로 조선시대 남자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양도 다르고 형식도 다릅니다만 이 두 귀고리는 모두 남자의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귀고리 문화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1500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득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남자들이 귀고리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또 귀는 어떻게 뚫었을까요? 특수 현미경 카메라를 동원했다. 귀고리에 숨겨진 시대의 표정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다. 분석 대상은 부부총에서 출토된 금제 태환 귀고리. 귀고리의 둥근 고리를 확대해서 촬영했다. 20배로 확대 촬영하자 수많은 금구슬을 붙여서 만든 일정한 문양이 드러났다. 금판으로 만든 귀고리의 둥근 고리에 금구슬을 정교하게 붙여서 문양을 만든 것이다. 확대 배율을 더 높이기 위해 렌즈를 갈아 끼웠다. 50배 배율로 촬영하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둥근 고리에 붙인 금구슬의 지름은 0.7mm. 고리의 표면을 장식한 수많은 금구슬은 모두 댐으로 금판에 부착한 것이었다. 육안으로는 식별조차 힘든 0.7mm의 금구슬을 어떻게 만든 걸까? 또 그것을 땜질해서 금판에 촘촘히 붙여 일정한 문양을 만드는 것은 어찌한 걸까? 고대 금속 공예품을 재현하는 국내 최고의 보관 전문가를 찾았다. 금구슬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가느다란 금실부터 만들어야 한다. 녹인 금을 금실 판형에 붓자 순식간에 굳는다. 굳은 금실 재료로 원하는 굵기를 얻으려면 두드리고 뽑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실의 굵기는 이 과정에서 결정된다. 가는 구멍으로 금실을 반복해서 통과시키면서 원하는 굵기의 금실을 만드는 것이다. 완성된 금실은 일정한 크기로 잘라 필요한 금구슬의 양만큼 준비한다. 그런 다음 금조각에 열을 가하면 불에 녹은 황금이 표면 장력에 의해 금구슬로 변신한다. 이 작은 금구슬을 금판에 붙이려면 땜질을 해야 한다.
땜질에는 땜쇠라는 매개 물질이 필요하다. 땜쇠는 구리를 섞은 합금으로 만든 뒤 일정한 크기의 조각으로 자른다. 금구슬 사이에 작은 땜쇠 조각을 올려놓고 열을 가할 차례다. 순금과 구리가 섞인 합금은 녹는 점이 다르다. 열을 가하면 그 온도 차이로 금구슬이 금판에 붙는 것이다. 높은 온도에 열을 가하는 순간 땜쇠가 먼저 녹아내리면서 금구슬이 붙었다. (0.7mm의) 금구슬을 땜질한 놀라운 세공술. 이 아름다운 부부총 귀고리는 당대 최고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것이다. 귀고리 제작에 기울인 공력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신라의 금관이 김씨 왕족의 권위를 나타내는 정치적 상징물로 제작된 것처럼 귀고리 역시 착용자의 신분과 권위를 드러내는 위세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남자의 귀고리는 조선시대까지 착용자의 신분과 권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아무래도 뭐 사대부들이 이제 중종실록에 양평군 사칭 사건이 이 점을 입증한다. 양평군은 연산군의 후궁 소생인데 누군가 이미 죽은 왕자를 사칭하고 다니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만손이라고 하는 자가 양평군을 자칭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 정말 이 사람이 양평군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뭘 통해서 밝혀내려고 하느냐 하면은 귀걸이를 통해서 밝혀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보니까 귀에 큰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진주 귀걸이? 네, 진주 귀걸이. 그리고 정수리에 그 뜸을 뜬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거를 봐서 그 사람이 양평군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다. 이때 양평군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 큰 진주 귀걸이를 달았던 흔적이다. 귓불에 크고 넓은 구멍이 왕자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인 것이다. 그 귀를 뚫었던 그 구멍이 크다, 넓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 뭐 진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구멍을 크게 만들었어야 하는 것 같고 대환이라고 했으니까는요. 그리고 또 뭐 평민이라든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뭐 큰 거를 크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거기에 그 소재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러면 신분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싸지니까. 그래서 신분이 높을수록 좀 그 구멍이 좀 더 크고 넓고 넓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하신 몸일수록 큰 귀고리를 달았다면 귓불의 구멍은 어떻게 뚫었을까? 북방 유목민의 후예답게 지금도 목축이 주업인 내몽골 자치구의 어원코족 마을. 때마침 결혼식 피로연이 한창이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은 피로연장을 가득 메운 하객은 어원코족 주민들이었다. 피로연장에서 만난 어원코족 여성들은 누구나 귀고리를 하고 있었다. 어릴 적에 귓불을 뚫어 귀고리를 하는 풍속은 이들의 조상대대로 내려온 전통이었다. 지금은 여성들만 그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원래는 남녀노소 모두 귀고리를 달았다. 이들에게 귓불을 뚫는 행위는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통과 의례였다.
남자 성